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수요일 총선 투표를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주요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이슈를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전남도를 다룬 기사 2만 5천 건가량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와 지역민 관심이 높은 현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공약 개발이나 정책 발굴에 활용하고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남 단위로 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 관련 키워드가 1,400여 회 다뤄졌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묶어봤을 때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건 날씨와 자연재해입니다. 21대 총선 이슈에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산사태와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주목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별로만 보면 곡성과 구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주요 이슈였고 완도는 가뭄, 순천 산불, 해남 지진 등입니다. 자연재난은 도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농업과 어업 등 지역민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정책이 중요할 텐데요. 총선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에서 이에 대한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이 두드러지는 지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의 주요 이슈는 지난해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7,000회 이상 등장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주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해 산업부 감사 결과 이후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등 지역에서 큰 이슈였는데요. 에너지공대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과도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공약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화수는 지난해 만원 아파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폐광 지역도 주요 이슈인데요. 폐광을 활용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공약, 탄광의 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영광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원자력 관련 이슈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부 후보는 원전 폐쇄, 일부 후보는 안전한 활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안은 역시 광주공항 이전이 주요 이슈인데요. 총선 후보자들은 공항 이전 반대와 찬성, 유보까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루지 않은 지역들은 대체로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빅데이터로 본 이슈였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41.19%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신안군이 54.81%로 가장 높고 곡성 50.51%, 장성 50.4% 등입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치러졌으며 전국 평균 투표율은 31.28%로 지난 총선보다 4.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각 후보들은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후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사거리나 종교시설, 야구장 등을 찾아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각 후보들은 악수 인사와 명함 배포, 순회 연설 등을 이어갔고 후보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이동원대 선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매년 보행자 사망 사고의 피해자 절반이 고령층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가 많다 보니 실제로 도로 옆 갓길을 걷던 어르신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농로 옆 갓길을 걸어가는 한 70대 여성. 갑자기 달리는 승합차 한 대가 이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여성은 인근 마을 주민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 인도가 없어 해당 갓길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여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음에 어렵잖아요. 뒤에 소리나면 젊은 사람들은 사진라도 듣고 이렇게 할 때는 피우는데 보행자 다니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에요. 통행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 지점은 인근의 면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이 모여 있어 평소에도 어르신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 인근 농공단지를 오가는 대형 차량들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 인근 일부 구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끝나며 인도도 함께 사라져 어르신들은 도로 갓길에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길이 그거밖에 없지. 농협 분소가 그거 있어가지고 낮에도 농협에 간 사람들하고 잠깐만 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 전남에서 이처럼 갓길을 걷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람은 모두 6명.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10%가 넘습니다. 도심지에 비해서 보행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비할 거고요. 어두울 수 있어서 운전자가 그거를 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흰색이나 반사 재질을 가진 옷 착용하시고 보행을 하시라고. 지방도를 관리하는 전라남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도 전체 2,700여 킬로미터 가운데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2%에 불과하고 그나마 차량 규제봉과 차선 도색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되는 등 농어촌 보행자 보호 대책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강진 남미륵사는 국내 최대의 서부 해당화 군락지로 SNS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며 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꽃봉오리가 바람에 휘날리며 분홍빛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강진 남미륵사에 피어난 서부 해당화가 한껏 그 모습을 뽐냅니다. 서부 해당화는 사과나무 속의 키 작은 나무로 4월과 5월 분홍색과 연한 자주색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서부 해당화와 철쭉이 함께 피는 시기에는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늘 바람 길이라고 만들어서 가끔 이렇게 놀러를 다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때는 정말 만개를 해가지고 천상의 화원 같은데 지난 40년 동안 축구장 100개 면적의 정원을 조성해 일부를 일반에 공개해온 남미륵사. 관리의 어려움으로 5% 남짓한 일부 공간만 개방해왔는데 이번 축제 기간에는 2배가 넘는 8만 9천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나는 어차피 빈손이라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힐링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21만 평을 조성을 했죠. 강진구는 올해 반값여행 등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는 상황.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강진읍 등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미륵사는 약 60만 명이 찾는 강진의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진으로 흡수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 또 핑크빛 포토존과 인생사진관, 버스킹과 봄소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분홍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민사3부 이창환 판사는 황주홍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